영어교육 전공자가 알려주는 논리영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국영어TV의 민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will, would, can, could, may, might와 같은 법주동사에 시제가 표시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will, can, may에는 현재 시제가 적용되어 있고 would, could, might에는 과거 시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법주동사의 시제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이상하리만큼 전혀 모르고 있는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두 가지의 숨겨진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법주동사에도 일반 동사와 마찬가지로 시제 표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시제하면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다고 배워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은 시제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두 가지밖에 없다고 개념을 재구성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시제의 개념과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고요? 실보다 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시제라는 문법은 동사에 국한되어 표현되는 문법 사항입니다. 동사를 변형시켜서 동사에 s나 es를 붙이거나 d나 ed를 붙이거나 하는 식으로 동사를 굴절시켜서 표현하는 문법 수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 시제라고 배워왔던 will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동사를 변형시켜서 표현하지 않고 동사 앞에 will이라는 법주동사를 둠으로써 표현합니다. 현재 시제, 과거 시제는 철저하게 논리를 지키는데 미래 시제만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현재, 과거, 미래라는 단순 시제에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완료 진행 시제를 조합해서 총 12가지 시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12시제 이론에 근거해서 미래 시제라는 것을 배워온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시제라는 것이 현재와 과거 두 가지밖에 없다는 말을 들으면 미래 시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 시제는 없다라는 말이 미래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미래라는 개념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대비하면서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래 시제가 없다라는 말을 미래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미래를 굳이 시제라는 무겁고 어려운 개념으로 따로 떼어내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현재, 과거라는 기존에 존재하던 두 가지 시제만으로 모든 문법상을 설명해낼 수 있으니 굳이 미래를 시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will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will을 의지라는 분위기를 동사에 덧붙여주는 현재 시제가 적용된 법주동사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것이 바로 시제는 현재, 과거 두 가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시제 이론입니다. 사실 이 시제는 12시제에 비해서는 주류가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제 이론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2시제가 옳은 것인가, 이 시제가 옳은 것인가를 따지는 것은 학습자인 우리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두 이론은 문법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제를 기반으로 문법을 설명해 나가고 있지만 12시제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문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파고드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영어 학습에 있어서 조금 더 논리적이고 허점이 없는 방식을 택하면 그것이 외국어로서 영어를 받아들여서 시험이나 스피킹으로 잘 써먹어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제를 통해 영어를 학습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쉽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영어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시된 표를 한번 볼까요? 시제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은 총 3가지입니다. 시간, 확실성, 공손함. will과 would의 차이, can과 could의 차이를 다루는 이전 영상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이전 영상을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문장에서 시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리볼버 권총을 쏘는 것과 비슷합니다. 리볼버 권총의 탄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제를 권총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시제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인 시간, 확실성, 공손함은 돌아가는 탄창에 들어있는 총알과도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을 한 번 쏠 때마다 총알이 한 발씩만 나가는 것처럼 문장에서 시제를 써먹을 때는 시간, 확실성, 공손함이라는 3가지의 개념 중에 한 번에 한 개념밖에 표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시제로 시간을 표현하기로 한다면 확실성과 공손함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시제로 확실성을 표현하기로 한다면 시간과 공손함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시제로 공손함을 표현하기로 한다면 시간과 확실성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찌 보면 확실성과 공손함이라는 것은 문장에 특정한 뉘앙스를 넣어주기 위해서 써주는 것이지 절대적이거나 또 필수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시간 표현을 생략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원어민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현명하게 해결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법주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은 현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디폴트, 즉 기본값으로 설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문장 내에 특별히 어떤 표시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표시가 되는 것이니까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인 것이죠. 정리하자면 시제를 통해서 공손함 또는 확실성을 표현할 때는 법주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시제는 현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뤘던 예문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would, could 또는 will, can에 적용된 시제는 공손함의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 써먹었습니다. 시제를 한번 써먹어 버렸기 때문에 시제로 시간 표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은 하나의 약속을 정했다고 설명드렸죠? 그 약속은 바로 법주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시제는 현재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의 시간은 현재입니다. 다음 문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 문장에서 would, could 또는 will, can에 적용된 시제는 확실성의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 써먹었습니다. 시제를 한번 써먹어 버렸기 때문에 시제로 시간 표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은 하나의 약속을 정했다고 설명드렸죠? 그 약속은 바로 법주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시제는 현재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의 시간은 현재입니다. 어떤가요? 왜 would와 could에 과거 시제가 표시되었는데 실제 시간은 과거라는 생김새와는 다르게 현재를 표현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법주동사를 사용해서 과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제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예문을 한번 보시죠. If we had gone by car, we would have arrived on time.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불리는 문법을 설명할 때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생김새는 과거 완료이지만 과거의 일을 나타낸다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시간이 과거라는 말이죠. 가정이라는 것은 거짓으로 정한다는 말입니다. 즉, 일어날 확실성이 낮은 일을 거짓으로 사실인 양 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로 시작하는 주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법조동사 would에 표현된 시제는 시간이 아닌 확실성이 낮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시제를 한번 써먹어 버렸기 때문에 시제로 시간 표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표현은 중요하니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법주동사로 과거라는 시간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오릅니다. 여러분 완료라고 들어보셨나요? have, pp의 꼴을 갖고 있는 완료라는 개념이 과거를 표현하기에 적합해서 완료의 모양, 즉 꼴을 잠깐 빌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완료를 법주동사와 함께 붙여 쓰는 것이죠. 조동사 플러스 have pp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거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약속하자라고 정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과거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디폴트, 즉 기본값으로 설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약속의 근거에서 본다면 위의 문장에서 실제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과거입니다. 해석을 하지 않아도 생긴 모양새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그렇게 약속을 해버렸으니까요. 조동사 플러스 have pp가 과거를 나타내는 약속이다 라는 사실만 알아도 이 문장은 덜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맨 처음 언급했던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처럼 생겼지만 과거의 일을 나타낸다 라고 설명한 부분도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우리가 갔더라면 차를 이용해서 우리는 과거에 도착했었을 텐데 정시에 우리가 과거에 그곳에 차를 타고 가지 않아서 정시에 도착하지 못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후에 가정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지만 이러한 법조동사의 시제를 관통하는 논리만 파악하면 가정법은 2분이면 충분히 정복하실 수 있고 딱히 외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먹을 일도 헷갈릴 일도 없게 되고요. 조만간 올라올 가정법 강의도 꼭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조동사 will, can, may에는 현재 시제가 적용되어 있고 법조동사 would, could, might에는 과거 시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법조동사의 시제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은 세 가지인데 시간, 확실성, 공손함입니다. 하지만 법조동사에 표시된 시제를 통해서는 한 번에 하나의 개념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성과 공손함을 표현할 때 시간 표현은 따로 약속을 함으로써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바로 법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은 현재를 나타낸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법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과거를 나타낸다 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국영어TV의 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